안녕하세요. 블랙스톤 H입니다. 금융세계 참 복잡해 보이죠? 근데 그 중심엔 이자율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은 이 이자율이 도대체 뭔지, 종류는 또 왜 이렇게 많은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이자율 하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 그냥 뉴스에 나오는 숫자 하나,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사실은 말이죠. 금융세계의 이자율이라는 건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돈 빌릴 때, 기업이 빌릴 때, 또 우리가 대출 받을 때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빌리는 주체, 목적, 그리고 위험도까지 전무 제각각이니까 이자율도 여러 얼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제일 안전하다는 국채 이자율부터 시작해서 한때 세상을 주름잡다가 스캔들로 사라진 리보, 즉 라이보와 그리고 요즘 파생상품 시장에서 쓰는 수합금리까지 한번 쭉 따라와 보시죠. 자, 첫 번째 목적지입니다. 금융이론의 가장 기본, 가장 단단한 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무위험 이자율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국채 이자율입니다. 말 그대로 정부가 돈이 필요해서 국채라는 걸 발행하잖아요. 그때 이만큼 이자 줄게 하고 약속하는 금리인 거죠. 근데 왜 이게 무위험이냐? 상식적으로 한 나라의 정부가 망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발행한 채권은 떼일 염려가 없다. 즉, 신용 위험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바로 이 점 때문에 국채 이자율이 다른 모든 금융 상품의 위험을 재는 기준점, 일종의 루러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는 한때 글로벌 금융계를 호령했던 제왕, 바로 리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시간입니다. 리보, 그러니까 런던은행 간 금리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런던에 있는 글로벌 대형 은행들끼리 서로 담보 없이 급전 빌릴 때 이자 이 정도로 쳐주자 하던 금리였어요. 수십 년 동안 이게 전 세계 금융의 기준점이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말이죠. 이 막강했던 리보에 아주 치명적인 허점이 있었어요. 이게 실제 돈이 오고 간 거래를 기반으로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은행들이 우리가 빌리려면 이 정도는 줘야 할 걸 하고 각자 생각하는 금리를 그냥 적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호가, 즉 부르는 값이었던 거죠. 심지어 여기엔 은행 자체의 신용 위험까지 녹아 있었고요. 바로 이 점이 리보가 무거워지셨습니다. 결국 터질 게 터졌죠. 2012년에 은행들이 자기들 파생상품 거래에서 이익을 보려고 이 금리를 조작했다는 게 깍 걸린 거예요. 와, 이건 뭐 전 세계 금융의 기준자가 사실은 고무줄이었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신뢰는 그냥 바닥으로 떨어졌죠. 리버가 이렇게 무너지니까 시장은 당연히 새로운 기준을 찾아야 했어요. 더 투명하고 더 믿을 수 있는 그런 기준요. 그래서 나온 해답이 뭐였냐? 바로 실제 거래를 기반으로 하자는 거였습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대안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초단기 금리, 그러니까 오버나잇 금리입니다. 이름 그대로 은행 같은 금융기관들이 딱 하루, 정말 하룻밤만 돈을 빌릴 때 내는 이자예요. 미국의 연방기금 금리, Fed Funds Rate가 바로 대표적인 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레포 금리, 우리말로는 환매조건부 채권금리라고 하는데요. 이건 좀 더 안전해요. 국채 같은 확실한 담보를 맡기고 돈을 빌릴 때의 금리거든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들어오죠? 리보는 담보도 없고 그냥 부르는 값이었는데 레포 금리는 확실한 담보가 있고 실제 거래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당연히 훨씬 더 안전하고 믿을만 하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시장의 기준이 은행들이 이 정도면 빌릴 수 있을걸 하고 말하는 금리에서 이 금리로 진짜 거래했어 하는 실제 데이터로 옮겨갔다는 것.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자,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생상품 시장으로 가서 이 금리들이 어떻게 훨씬 더 중요하고 복잡한 금리로 발전하는지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스왑금리라는 겁니다. 이자율 스왑 거래에서 쓰이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미래의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불확실한 변동금리를 받는 대신에 지금 딱 정해진 고정금리를 내는 거래를 할 때 그럼 고정금리 몇 %가 공정할까 하는 그 가격이 바로 수합금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파생상품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미래 금리에 대한 기대치가 그대로 녹아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5년 만기 수합금리가 3%다. 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시장 참가자들이 앞으로 5년 동안 변동금리를 받는 것과 그냥 매년 3% 고정금리를 내는 것이 거의 똑같은 가치다라고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시장의 평균적인 기대치가 3%라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여러 종류의 이자율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복잡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딱 기억해야 할 핵심은 뭘까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무위험 기준, 국채이자율에서 시작했죠. 그리고 신용위험이 포함됐던 과거의 기준, 리보도 봤고요. 그 대안으로 등장한 실제 거래 기반의 레포금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생상품 시장의 기대를 담고 있는 수합금리까지. 보세요. 이 금리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험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의 미래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 말이죠. 자,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과거 리보처럼 절대적인 기준금리가 하나 있었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기준이 공존하는 지금 금융시장의 미래는 과연 어디로 가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